안녕하세요.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에 앞서 우리가 이제 지금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두 분이 계속 연속으로 지금 한 달, 5주째 계속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을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많고 자료가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근무신고 가지고 바로 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무신고를 가져가면서 강의를 하면서 원문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한 20년 전에 번역했던 그것을 대조시키면서, 그러니까 근무신고를 왜 필요하냐면은, 근무신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고양시 때부터는 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리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글자 쓰면서, 그러니까 고근문, 청동기 명문을 쓰면서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너무나 이제 그 컴퓨터로 작업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원문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날요. 화요일날은 여기 이제 대조 일설한 이 한문에 대해서 3시간 반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조일주, 요번에 저는 고양시인데, 저는 고양시한테도 이제 그때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 6분을 이야기해야 할 텐데 이분이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왜 없냐? 다른 거는 그래도 이제 많이 그 왜곡시키면서라도 이 사람들은 다 인물을 다 써놨어요. 근데 요 6분이죠. 5분은 아예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자료를 없앴을까요?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가 이걸 공부하면서 계속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참 이거 방송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자 개새끼, 이런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그 북에서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그 자체를 북의 쪽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목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황제 쪽에 붙여가지고 역사를 기술했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놔둬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다 없앴는지, 3,400여 개의 주권에서 300개만 한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 자료를, 그러니까 제1과병, 그러니까 요 부분을 공부할 때마다,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공자 개새끼,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공자를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 강의에 오시는 분이 물리학과 교수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그때가 85년도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 30몇 년 전이죠. 공부할 때는 그 당시 미국에서도 공자하면 굉장히 떠받들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에 대한 진면목이 이제 근문신고가 나온 것도 75년도에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따오 피직스도 75년도에 나왔어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근문신고 따오 피직스를 강의합니다. 따오 피직스 후편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근문신고는 통해서 보면 우리 역사의 그 본래의 모습, 진짜 모습, 우리 모습이 그때 그 문자로 나타나니까, 그걸 보면 중국이 얼마나 역사를 왜곡시키고 모든 자기 위주로 그렇게 해왔는지, 그걸 가지고 뻥을 치고 의시되고 막 그랬죠.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역시 이제 따오 피직스를 보게 되면 이제 카프라 그 박사가, 카프라 그분이 공부할 때는 동양 사상에 대한 굉장히 흠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동양이, 특히 중국의 음양 사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은 나올 겁니다. 음양 사상에서
어디에 편벽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굉장히 감탄에 맞이하면서 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는 근데 그렇게 균형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했으면은 중국이 저렇게 1대1로 만들면서 저기 자기가 의시되면서 살지 않아요. 그 양심 없게 저 미세먼지 뿌리면서 그렇게 이웃에게 피해 주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죠. 그런데 얘네들은 중국 애들은 이 자체가 그 역사를 깊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보면은 얘네들은 아 그럴 수밖에 없는 놈들이구나. 뿌리가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러면 자기가 의시되고 싶은 거였어요. 자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인들은 좀 뻥이 심하죠.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세우는 게 없어요. 중국 놈들 중에선. 그러니까 공자를 내세우는 거예요. 공자를 내세우는데 공자는 자기 황제조한테 굉장히 충성했던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죠. 왜? 자기 쪽으로 역사를 다 기술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공자도 그렇게 그 역사를 왜곡시킨 것이 좀 마음에 걸렸는가 두려웠는지 이제 그 자한편에 공자 자한편에 논어 자한편이죠. 자 여기다 써놨네요. 자 후생 가외라 뒤에 나오는 사람이 두렵다. 이건 뭐냐면 공자 제자들이 그때 아내가 똑똑하니까 아내가 안회죠. 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또 이제 전설상에서는 공자 하도 잘난 체를 하면서 어떤 어린이한테 향탁이라는 어린이한테 이제 강의를 해요. 근데 그 공자 아는 것보다 향탁이라는 어린이가 더 많이 알고 공자를 막 꾸짖어요. 공자는 말도 못 붙이고 뒤로 나오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생가야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신화 전설 속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역시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어느 한편인가 쭉 살아오면서 마음에 큰 자기 죄를 알고 있었는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공자가 뿌린 해악은 아직도 미치고 있죠. 그런 해악이 이제 거둬질 때가 됐죠. 이제 그리고 80년대부터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근문신고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중국에 대한 진면목을 알게 됐죠. 저 별 수 없는 인간들이구나. 지금 그 아니가 치는 거예요. 쳐도 별로 이 놈들은 쳐야지 뭐 치고 또 일어나지 못하게끔 눌려버려야 돼요. 조금만 기회만 줬다 하면은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 잘났네 하고 뻐길 놈들이 바로 죽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싹을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리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근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때가 이곳이 바로 여기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타오 피직스 75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은 굉장히 아주 신비의 나라라고 보고 중국 사상에 굉장히 흥분을 많이 갖고 있죠. 서양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그런 아주 깔볼만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자, 이 근문신고는 그때 당시에 나온 근문 자체는 중국말로도 해석하면 해석이 딱 막힙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해석을 해야 그 근문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그 자체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근문은.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이제 제가 인터넷 아니면 유튜브 상으로도 방송 못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 글자를 옮긴 데 있어가지고 지금은 강의를 할 때 양쪽에 갖다 놓고 그 글자를 보면서 글자 보고 다시 이제 번역한 거 보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게 글자가 만약 글자 한자를
캡처해가지고 넣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득불 유튜브로 강의를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워낙 또 많은 것이 또 참고 도서라든지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분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중국의 진면목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진짜의 그 모습 우리가 왜 이 한반도에 있는가. 자, 우리 문화는 우리 고조선 문화는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뿌리 내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자체를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자 아까 그랬죠. 공자는 환부역조한 그러니까 조선을 바꾼 그런 아주 천의 못쓸놈이 바로 공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역사를 정확하게 문자로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이 말을 듣면 또 공자 개새끼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화낼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적 사실 내막을 알면 그 사람도 공자 개새끼 제곱승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근데 요 두 분만 이해가 되고 요 5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둘째 날은 요 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칼 내용만 해도 한두 달 걸릴 것 같아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욕하면서 제 전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제 전욱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에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도 이양 하실 바에는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군상하 백문만 전체적으로 나가도 우리 이제 고조선 왕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 자체가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고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가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글자가 만들어진 규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규칙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글자가 우리말로 봤을 때 이게 왜 그러는가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중국어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 그 강의를 마치고 집에 갔을 때 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우리 본부장으로부터. 근데 노동신문이 배포 중이라는 이런 딱 기사 타이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생각나는 게, 얘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내가 끝날 때가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우리가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고요. 국제 질서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은 다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국내 정치만 봐서는 절대 이 전체의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계의 어떤 흐름 자체를 읽어야지 우리 역사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산당이 빨갱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공미를 받고 저는 공부했잖아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는 전 세계를 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면은 전 세계인을 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야지 우리가 더 폭이 넓어지지. 이걸 단지 우리 민족끼리라면 그건 잘못 보는 거고 이렇게 보면 공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자, 북한 노동신문 국내 배포는 문재인 일당과 북한이 공멸을 확인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보여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보여준답니다. 왜 현재역을 썼을까요? 이미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귀착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현재역을 쓴 거죠. 자, 이것이 내년이 될까요? 후년이 될까요? 이것은 아주 빠른 시일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났을 때 당하지 마. 이렇게 일어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세계적으로 큰 파동이 일어납니다. 자,
전에 19세기 성철인 증산 선생이 말한 적도 있다. 개벽줄은 삼팔선에 걸려 있다. 자, 삼팔선이 걷어지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이 세상 천지가 어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리, 청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정 청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인정 청소는 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이제 그 세부적인 얘기는 여기 유튜브 상으로 다 저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고, 요 이제 강의실에서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노동신문에 이 나온 기사예요. 뉴스원이 미디어홀이 나오는 신문 이름이 뉴스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뉴스 하나라고 했는데 뉴스원이래요. 뉴스원이 통일부의 북한 물품 반입 승인을 얻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단기간직 노동신문을 배포 중이다. 배포할 예정에 배포 중이래요. 자, 이렇게 배포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내가 아까 말했죠. 이건 뭐냐. 이건 언로가 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좀 계속 보세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딱 보고 나서 이제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내용을 보면 하나 글을 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죠. 이거 이제 한번 딱 보고 13일날, 가지고 한번 써본 거예요. 자, 이런 기사를 접하고 이제 자유대화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국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간 줄도 모르고 절대절명의 위험에 봉착한 문재인 일당이 마지막 숨을 끊을 때의 마지막 고통을 내는 단발마. 이게 단발마는 자체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의 마지막 고통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내쉬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북한을 위한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북한을 해롭게 또 망치게 하는 일들을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보고 삶은 소대가리라고도 하고, 또 뭐 쇠불에 달걀 쌓는, 계란 쌓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 북한에서 문재인이 무언가를 소리 낼 때마다, 자, 소리예요, 소리. 말이 아니에요. 문재인이 하는 말은 소리죠. 개소리, 말소리, 바람소리. 의미가 없어요. 쇠불에 달걀 쌓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모른다. 인간이 마지막까지 몰렸을 때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뱉는다. 아마도 노동신문이 배포되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진면목을 알게 되어 북한에 호의가 있던 인간도 등을 돌리게 될 거라는 모르는가 보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깨어가지고, 자, 문제의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깨이고, 그리고 유튜브 쪽으로 뭐 고개를 돌리면서, 이 국제적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우리 역사의 어떤 진면목이 어떤가, 이렇게 보고 깨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상당히 청개구리 같은 족속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하여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좋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19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들 전부 다 기적이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났죠. 자, 이조의 몰락은 대한민국의 탄생을 갖고 왔고, 이조를 멸망케 한 일본이 이때까지 굉장히 반일에 대해서, 그것이 반일이 옳은 줄 알았죠. 그런데 이조의 진면목을 살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드라마를 볼 때나 어떤 걸 볼 때 이조가 참 아름답게 선비나라로 굉장히 미화돼서 묘사되고 있었죠. 그러나 그 사실을 딱 들춰봤을 때 그건 양반이 한 5% 내지 10% 정도의 양반이 모습이었고 90%는 인간 대접을 못 받는, 만약 개, 돼지 같이 살아오는 그런 사람들, 인권 유린이 역사가 바로 518년이 이조 역사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억압받던 백성들이 일본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이런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었던 거죠. 이것도 기적이죠. 자, 그래서 지금 동학을 한 사람들, 동학도들은 거의 나중에 다시는 일진이라고 친일파 쪽으로 다 붙지 않습니까? 다 그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볼 때 이 씨에 붙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또 반대 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역사의 모습이 틀려져요. 그러나 우리 역사의 전체적인 처음에 시작하고 그래도 끝나는 부분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위치까지 가느냐 이것을 딱 봤을 때, 아, 일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구나. 이 대한민국 하늘의 영재를 키우기 위한 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세우는 그 밑바닥이 되었던 그런 것을 알 때, 자, 일본한테 고개 숙여 인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했죠. 이제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어요. 아, 진짜 우리 일본이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했나, 우리가 대한민국을 쓸 수 있도록 완전 도움을 준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그것은 여러 자료를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료를 찾아보세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면은 김일성의 존재가 그건 완전히 도둑놈이죠. 김일성이 도둑놈이면 문재인 일당은 더 도둑놈들이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공부를 해야지, 뭘 제대로 알지, 바른 공부를 하지 않고 하나의 편벽되게 한쪽만 봤을 때는 모든 자체를 외골수로 보게 돼요. 외골수로 보게 되면은 전혀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좀 이게 좀 보십시오. 그런데 이 노동신문이 남한에 들어올 것은 더 앞날을 말해주는 시금석. 자, 시금석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근데 시금석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의 가치나 어떤 사람의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휴전선언. 우리 이제 문재인이가, 우리 문재인이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가 많이 뚫어놨어요. 서해안도 완전 개방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노동신문에 들어온다. 그럼 언로가 완전 열린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는 그럼 무슨 일만 남았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내려올 수 있겠죠. 못 내려가요, 지금. 물론 미국이 철저하게 방어를 태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은 북한 내부의 문제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터집니다. 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북폭,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북폭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북폭을 하지 않아도 북한 내에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보세요. 김정은이가 안 나타나죠? 김정은이 안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집단 체제로 돌아갔는지 왜 김정은이 안 보일까요? 그건 어떤 내부의 큰 변화된 모습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이제 그 내용을 노동신문에 보여주지 않을까 약간 기대도 해봅니다. 자, 그 말은 북한에, 보세요. 언로가 열린다는 것은 개벽적인 38선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고, 그 말은 북한에 전란이 터지고 남쪽에서 병이 터지게 되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기도 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북한에 어떤 변란이, 내부적 반란이 일어나고 거기서 휘몰아치면은, 휘몰아치는데 그게 오래 안 가요. 한 달, 두 달 가는 게 아니고 딱 3일이에요. 3일 안에 저기 우리 남쪽 끝에, 그래서 그냥 허리죠. 남쪽 허리. 그쪽에서 병이 돕니다. 근데 병이 도는데 그 병을 막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병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얘기도 제가 여기서 해드립니다. 좀 이제 다른 부분이네요.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삼척도는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좌파 정부는 중국의 찍소리 한번 못하고 M1 국내 경유차 타령만 하고 지랄을 발각한다. 이분은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중국이 아까 중국이 지금 미세먼지 아니고 독가스죠, 독가스.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우리가 숨도 못 쉴 지경까지 만날 때가 많죠, 겨울에는. 근데 그게 이제 그거 보면은 마지막 악을 내뿜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제 중국도 북한 터지면 중국이 바로 크게 터져요. 중국 터가지고 완전 분해돼 버리죠. 그런 사실까지 알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할 때는 국내 정치만 보고 봤을 때, 그리고 세계적 굉장히 궁금하죠. 굉장히 불안하고,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역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주역을 공부하게 되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까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잘 됩니다. 전혀 우리나라, 대한민국 망하는데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크게 쓰죠. 그리고 그 세상을 지도하는 선생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할 때 어떤 책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느냐. 마음 자리면 바로 하고 정신만 똑바로 하면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겠는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사람들이 이것에 빠지고 저것에 빠지고 과연 지금 내가 어디로 갈 것이 모르니까 공부할 거리를 못 찾아요. 그러나 이 방송을 듣다 보면은 자,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죠. 자, 빨갱이들은 원한이 맺혀 죽은 귀신들이 자손들이기에 자기 원풀이 하는데 연임이 없어서 자기 것밖에 하지 못하는 외놈박이들이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제가 답글 썼죠. 운전을 할 때 정면뿐만 아니라 좌측 우측을 심지어는 뒤쪽도 볼 수 있는 실력과 여유롭게 우상 없이 운전하게 되는데 그냥 정면만 응시한 채 자기 갈 것만은 찾아보면 운전한 초보 운전에 갔다. 그런데 초보 운전은 그래도 정면을 보고 운전을 합니다. 근데 빨갱이들, 그러니까 주사파 애들이나 북한 애들은 정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을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어느 길인지 그 길이 좋은 줄만 알죠. 좋은 줄만 아는데 그 길이 바로 죽는 길이죠. 죽는 길을 가는 걸 보면 저놈이 얼마 안 가겠다. 자, 지금 보세요. 국제 질서가 국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잘 보세요.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실, 대한민국에 일어난 그 사실들을 명확히 봤을 때 보는 실력이 있어야죠. 보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알려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말 가지고 됩니까? 우리나라에 왜곡된 그 뉴스만 봐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책도 우리말로 쓰는 책들은 굉장히 모순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적어도 세계 뉴스, 세계의 어떤 변하는 원리를 알려면은 적어도 영어와 중국어는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 공부가 자기 어떤 그 사상 또는 생각의 영역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영어를 좀 열심히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이분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을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창림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100% 공감이 가지만 현실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살아도 어찌 저렇게까지 바닥인지 제 상식으로 볼 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식 통하는 일들이 하루에 몇 건씩 터진 걸 지켜보면 주체할 수가 없어 분노 폭발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눈 감고 귀 닫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악의 세력을 언제쯤인가 대청소는 되겠지만 하루하루 고통의 연속입니다. 화를 다스려야 하겠죠. 스스로 주문으로 다스리고 모든 게 잘 되겠지 하면서 향미아 선생님 소중한 강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있잖아요. 역을 공부할 때 역의 기본적인 원리는 올라가는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원리 원칙을 알면은 안 돼도 슬퍼할 필요도 없고 잘 된다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심만 보고 중처리를 보고 하다 보면은 마음 아플 일도 괴로워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마음이 계속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희망을 주는 방송이 될 수도 있겠지만 희망이 아니라 있는 그 사실 자기가 학문이 어느 정도 높으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은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지금 우리는 이 현실은 마야 세계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실은 우리 영적 훈련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죽으면 돌아가신다고 했죠. 돌아가신다. 어디로 돌아가시죠? 원래 그 자리. 자기가 영이 있던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장이기 여기서 괴로운 거 많이 보고 슬픈 거 많이 보고 하는 게 오히려 자기 영적 성장, 그것을 긍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다 보면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질 때, 이것이, 나 굉장히 좋은 공부 대상이구나. 대상으로 보지, 그것에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지 마세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요게 이제 오시는 분, 강의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여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 자체가 그렇게 편해진대요. 이제 세상 것에 좀 무관심해지고, 텔레비도 이제 안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여기 오면 신이 나고, 발걸음이 가볍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사실, 이렇게 강의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 강의할 때, 그냥 고조선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변화 원리라든지, 어떤 이제 한의학적인,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해서 제 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많이 했죠. 하다 보니까, 웬만한 한의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물론 공부를 했죠. 또 한의학 공부는 따로 이제 개인 공부했고, 맨 처음에 이제 20대 때는 제가 보면 수지침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인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에 대해서 어떤 맥자리를 알게 되고, 또 귀라든지 머리라든지 발이라든지 인체 그 구조를 어떤 365개의 골절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 병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다. 단지 기가 막혀서 혈자리가 막혀가지고 아픈 건데 그 혈자리만 풀어주면은 병이 낫습니다. 우리가 슬플 땐 기쁜 생각을 하고 기쁠 땐 기쁜 생각하면 되죠.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 모르지만 도인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선비들, 이조시대 때 선비들이겠죠. 추울 땐 더운 걸 생각하고 더울 땐 추운 걸 생각해서 이 추위와 더위를 피했다는 그 말이 있죠. 근데 생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어느 경지에 가야 되지만 사실 어느 정도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것을 자유자재로 몸을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도 다시 보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인간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되더라. 바로 하나님 자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빨갱이 정권은 제대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에 무척 괴로워하지 말고 세상을 관조하면서 살게 하는 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빨갱이에 대해서 저 나쁜 놈, 이렇게 자꾸 욕하다 보면 그 욕이 오히려 자기한테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저래 보면 난 저렇게 하지 말. 쟤네들이 왜 저렇게 했구나. 쟤네들 마음심pen 어떤 것이 있구나. 쟤네들이 자기 사는 것이, 현재 이게 사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조상들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조 때, 이쪽, 자, 518년이면 27대 왕이, 그러면 적어도 그 27대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27대조 할아버지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노비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인간 대접도 못해, 사람 대접은 물론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냥 괴 돼지보다도 더 못한 칙을 받고 살아온 게 바로 조선시대의 이조시대의 노비였죠. 근데 그 자손들이 지금 빨갱이들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네들에게 동정의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죠. 아, 저러다가 저렇게 원풀이하고 그냥 가라. 잘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사실만 알면은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아,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방송을, 제 방송을 많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그렇대요. 맨 처음에 볼 때는 어려운데, 자, 그거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모든 종교성에 말했던 그런 이야기에 이제 불교는 미륵 존불이고 기독교 하나님 다. 근데 그분이 한 분이에요. 역사를 공부하니까 그분이 바로 염제 신농시 그분을 가르치더라고요. 자, 물론 부정하고 싶은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이 인간은 사람의 역사지 어떤 사람과 별개의 어떤 조물주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진화론이나 창론이나 많이 왈가부르가 했잖아요. 근데 요즘 60년대부터 어떤 게 화생론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생겼다. 이게 맞아요. 어떤 천지주원 때와 시기가 맞으면 어떤 조건에서 그냥 생겨버립니다. 우리 보세요. 사과를 딱 놔두면은 이거 한 입 물고 놔두면 하루 전에 벌레가 생겨요. 그 벌레 누가 갖고 왔습니까? 다 이게 조화로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게 화생론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저 빨갱이들이 얼마나 가게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알면 자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세상 일에 일이 hil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알고자 한다면 국내만 즉 한반도에서 국한되어 보지 말고 한반도 에워싼 국제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잘 보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전에도 늘 말했지만 19세기에 이미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짜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프로그램이 맞나 안 맞나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그렇게 짜여진 프로그램이 이때까지 되어진 형태를 딱 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고, 자, 그 프로그램을 알려면은, 인정하고 느끼려면은, 자, 주요건 필수 동서양 사상을 아주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유불선 기독교에 좀 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단지 그 프로그램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딱 봐가지고 거기에 핵심만 찾으면 딱 보면 딱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반도는 우리만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인을 전부 품을 수 있게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이나 북한 애들이 우리 민족끼리 이런 말 자체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도 우리 저번에 강의했던 29장까지 강의했던 우리 고조선의 맥을 분명히 짚고 들어야지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조선이 국부에서 일어나서 망하고 그 유민들이 다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동하고 또 이제 은나라가 망하고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때가 돼가지고 다시 이 한반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지비계에서 지천대교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는 전부 풀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은 되겠습니까? 자, 항상 어저께도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항상 제가 이제 인용하는 말, 성경에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이 있어야지. 고난과 고통이 밀려와야지 진짜 삶의 어떤 진면목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남을 제대로 가르쳐 주게 되죠. 고통 없는 삶, 그건 진짜 이건 삶이라 할 수 없는 아주 아주 불행한 삶이죠. 고통으로 보이지 않고 그 고통이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기운이 돌 때, 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빨갱이들이 어떻게 죽는지, 이것도 볼 수 있는 몸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드는 과정 속에 자기가 스스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것이 공부입니다. 이렇게 제가 썼죠. 자,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 사람은 살대에서 왔다고 그랬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마음,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근데 죽을 사람은 어떻게든 죽어요. 근데 살 사람은 어떻게든지 삽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란 말이죠.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솟아날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조만간에 확인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우리는 소주란 말씀 되새깁니다. 인간은 우주의 그 모습을 그대로 맞는 것이 바로 나온 것이 사람이에요. 이 대천체의 우주를 다 프로그램 해가지고 딱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던 대차 모습, 그렇게 있다는 것이 저는 이제 타임즈인가 어디서 나왔더라고요. 네, 한번 보세요. 자, 미세먼지 원형 중공 소각장과 화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일부 지방에서는 측정 불가 수준으로 나오고 온화가 뻘건 먼지에 노출되어 있는데, 박원순과 이재명, 박남춘 등은 미세먼지 원인은 서민이 경운차 때문이라고 과태료 부과하고 서풍이 불으면 생겨난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 탓이라고 하는데, 이 세놈 어떻게 때려잡아야 할지 방법 좀 공부합시다. 맨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아니,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 세놈뿐만 아니라 문재인 일당 50만 정도 되겠죠. 그냥 갈 때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집시다.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지금 작년까지만 기고만장했는데 문재인 일당이 지금 되어지는 것만 아마 제 밤잠을 설치고 아마 찔끔찔끔 오줌도 쌀지도 모르죠. 찔끔찔끔 오줌 다 싸지만은 옷에다 아마 그 정도로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네들이 그 모습 볼 때, 그 모습 어떻게 보니까 얼굴에 어떻게 보다 텔레비 보다가 잠깐 돌려보면 볼 때가 있어요. 아하, 얼굴 보면 그 사람의, 그 인간의 어떤 신복까지 다 볼 수가 있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도 아니에요. 바로 그 모습은 잡귀 그 자체입니다. 잡귀들이 제대로 된 귀신도 아니고 잡귀예요. 그러니까 이 잡귀들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자, 이것도 하나 주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성 대표가 이런 방송을 했더라고요. 뭐 북한에서 특명을 내렸다. 분쟁 모르겠어요. 그런 거 이제 했는데, 아마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마 사실이 될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자, 향자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공부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걸 이제 한 몇 시간 동안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도 써주시니까 이런 댓글 볼 때마다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중국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해줄 방법을 자꾸 찾아주고 있어요. 지금은 찾아낸 거예요. 찾아냈죠. 중국을 중국을 뽀개는 거죠. 중국 이제 뽀개집니다. 중국 뽀개져요. 어떻게 보냐?
아주 산산조각이답니다. 산산조각이답니다. 자, 지금 보세요. 그만 보더라도 이제 미국이 하지 않아도 지금 후지산이 그 말이 있죠. 백두산 터진다는 말도 있죠. 그러면 시한살 때문에 완전 갈라져죠. 그래 여기는 2분이 뭐 그냥 갈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중국 시한살 때 무너지면 5억 명 그냥 물속에 잠겨서 다 수정돼 버립니다. 그것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터질 겁니다. 터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완전 물청소하면 미세먼지 없어지겠죠. 그렇겠죠. 자, 이분은 항상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매일 좋은 댓글 써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자, talking truth word by word. 보통 word by mouth. 입으로 그냥 구전으로 이렇게 이제 word by mouth님은 뭐 그러니까 말의 말로 입으로 말은 그냥 word by mouth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word by word. 자, 말로 진실을 말하는 것은 could not know the future world. 미래의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두드릴 수가 있다. 이건 뭐니까 미래의 일은 자, 그러니까 거짓말 많이 하고 이 말 자체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를 많이 치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빨갱이들 하는 특기가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살까가 아니라 과거 진상규명을 만들어가지고 과거를 막 패내죠. 캐면서 자기가 정당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과거를 봐요. 그는 과거를 보는 것은 귀신의 역할이죠. 그래서 잡교예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한 행태가 자 귀신이 미래가 있을까요?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요. 항상 자기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랬으면 하는 원망이 있을 뿐이죠. 자 보세요. And could open them. dam인데 그것을 열 수가 있다. Then the holy grace of heaven is ready to cover us up totally. 자, 신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덮을 준비가 되어 있다. 자, be ready to는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 이제는 기꺼이 뭐뭐 하다. 기꺼이 우리 자신을 덮어줄 것이다. 덮어주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be ready to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기꺼이 뭐뭐 하다. 이런 얘기도 되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alking like cursing. 자, 저주하거나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is like kicking the doors of bad luck in disgrace. 불명예스럽게 아주 불운의 문을 차는 것과 같다. 그렇죠? 얘네들은 자기 살기 위해 가지고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순간순간을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 이 위해서 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에서 항상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거짓말은 불운을 갖고 오죠. 자, 운자 보세요. 운자랑 운자. 차 옆에 축자가 있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기만 치니까 불면서 불운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아니 이분이 문장을 굉장히 잘 쓰죠. 아니 물론 이분도 외국 분이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말을 굉장히 유미하게 아주 쉽게 이렇게 말을 써주시니까 굉장히 좋죠. This will hurt one's feet, and one is gonna be surrounded by the cursing flame of one's own. 자, 이것은 자신이 발을 다치게 하고 그 사람은 그 자신이 저주하는 틀에 의해서 에워싸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을 나쁜 말 하면 그 나쁜 말에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다시 돌이켜 와가지고 자기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남한테 안 좋은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자기한테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그거 잘 아세요. Heaven is pleased with Judean. 자, 이분은 항상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디안을 아주 기뻐하신다. 자, 글로벌 디펜스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자, 우리는 보세요. 성대표 뭐라 하죠?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승만 박사에 대한 어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이 대한민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공로가 있는가
또 그리고 현재 어떤 사실들이 있는가, 자기 의견 빼고 있는 사실만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저는 보세요. 어느 누구도 못했던 반만의 문자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타워 피닉스 같은 굉장히 난해해요. 내용 자체도. 근데 이걸 가지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대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이번 하여튼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써주시니까 이분 글을 볼 때마다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 이제 경험담인데, 우리 이런 공부를 그냥 하는 게, 공부는 책만 가지고 하는 공부가 아니고, 공부는 뭐냐? 공부가 영어로, 아니, 중국어로 공부예요. 공부가 뭡니까? 무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안 되면은 머리 정신도 안 되고, 몸과 육체와 정신을 같이 공부해야 돼. 이게 공부예요. 공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10대부터 수행을 해왔으나 제대로 된 수행에 집중하게 된 것은 20대 중반경이었고, 그래도 수행에 진전이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아무 그것도 없이, 어떤 보상도 없이 그냥 퍼줍니다. 지금 그죠? 이걸 이제 저한테 고급문을 공부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자기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아무도 못하고 자기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풀어냅니다. 왜?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때.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반문제 문제의 공부를 만나고 수행의 본격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경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열리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할 때마다, 우리 강의 오시는 분들에게 매일 그날 강의할 근무를 내가지고 톡으로 하나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고 그 문자에 대해서 보시고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뭐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 문자는 인간 생각의 어떤 결정체이기 때문에 예전에 맨 처음에 문자가 나올 때는 사람의 의식이 굉장히 맑은 정신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해도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는데 한 분은 이걸 보니까 부족보다 낫더라 하는 말까지 건네주시더라고요. 사실 부족보다 낫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운이 자기를 살리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의미에서 다 제가 아침에 다 작업해가지고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경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경제를 개발이 되니 지난 10년 전부터는 하루도 빼먹었지 않고, 지금도 역시 하고 있지만은 하루 3시간 이상 그렇게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쭉 하면서 이게 이제 경지는 경지고, 어떤 수행에 제가 3시간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억지로 앉아있겠다 앉으면 못 앉아있죠. 무아의 경지가 들어가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책을 봤을 때, 또 제가 글을 쓰고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마무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글 쓴 걸 쭉 보면서 2012년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때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공부만 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만 했었죠. 근데 이 수행의 차원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것을 글로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역사적인 차원을 깊이 통해야 궁극적인 차원과 만날 수가 있다. 2012년도에 쓴 게 있더라고요. 수행을 많이 해서 그냥 도를 통하면 궁극적인 모든 면에 다 통할 것 같지만, 역사의 깊은, 즉 긴 시간 동안 흘러온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 항상 현실과 괴리된 말로 오히려 사람을 혼동케만 할 뿐, 많은 사람들을 바른 깨달음으로 이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올바른 도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제대로 깨어지기 위해서는 역사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해안이 필요하고, 그런 해안은 궁극적인 차원과 접촉하게 되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탄생과 죽음, 그리고 살아갈 때의
그 기쁨과 그 사랑이 떠났을 때의 슬픔, 그리고 생대무사, 이런 모든 일들을 미소로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초월하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글을 발췌했는지 모르겠어요. 발췌한 거는 아까 그분, 굉장히 괴롭다는 그분 때문에 이런 거를 발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차원과 만나기 위해서는 주의 집중해서 수행을 해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한다. 아까 전에 공부는 몸의 공부, 아니 정신적인 어떤 체계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지만 몸의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그때 20대 때 태권도 하고 학교도 하고 검도도 하고 하며 여러 가지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몸을 지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좋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이 혈자리라든지 더 알게 되고,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아침에 이제 매일 기공을 하고 기공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몸 공부도 해야 돼요. 몸 공부도 해야 되고, 몸 공부 제일 좋은 게 기본 체조예요. 근데 기본 체조, 지금 말하는 체조는 요새 몸신에서 여러 가지 잘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알려주니까 몸신도 하면 시간 날 때마다 우리는 몸신인가 하여튼 몸신, 그러니까 채널 A에서 하는 몸신을 보고 운동하는 방법을 익혀서 운동을 해보세요. 자, 집중해서 수행을 하고 또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현상에 일어나는 일, 비록 그 일이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냉철하게 볼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자신이 본성을 찾는 노력과 깨닫는 일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해야 하며, 그것은 순수히 우리 몫일 뿐이다. 자신이 몫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신이 본성을 인식하면 바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이고 자신이 바라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거세게 파도가 몰아쳐도 그 파도는 자신이 애쓰지 않아도 물이 될 수가 있어. 파도는 물이죠. 그러나 물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물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이니까, 파도는 물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열반에 들어있으며 이미 부처인 것이다. 즉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외부적인 여러 거품 때문에 단지 그 본성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안에 순수하게 간직되어 있는 불성, 즉 하나님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하고 그것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거 썼는데 그래도 좀 참고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번에 이제 타오 피직스에 대한 이제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아주 작은 초극소 미립 세계를 뚫으려고 파고들면 들수록 더욱더 우리는 동양 신비주의와 같이 현대 물리학의 세상이 분리될 수 없고, 자, 이 동양 사상은 통합적이지 않습니까? 분리되는 서양 사상 뭘 만들어내게 과학이란 그래서 엄청난 인류의 어떤 이로운 과학을 발명하게 됐죠. 서로 상호작용하고 항상 늘 움직이는 요소 관찰자가 이 체계는 타고나고 완전한 부분이다 라고 요소가 있는 체계로서 보고 있게 된다는 것이다. 동양 사상이 유기체적이고 생태학적 세계관은 확실히 그들이 특히 젊은 사람 사이에 그들이 최근에 얻고 있는 엄청난 인기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1970년대 미국이나 서양 세력의 서양에서 이 기독교적인 색채가 점점 더 거쳐갔죠. 그래서 동양 쪽으로 회귀를 많이 했고, 이 책이 1970년대 중반에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히트를 많이 하고 지금도 베스트셀러 중에 5번째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원문 그대로 봐야지 그 내용. 근데 제가 이게 번역을 해도 번역해보면 재미가 없어요. 원문 보면 그 느낌, 그 감흥이 그대로 다가오더라고요. 단어를 하나 만났을 때 그 단어가 어떤 뜻으로 다가오는가, 그 자체를 영어를 많이 다 보다 보면 그냥 느껴지죠. 세상에 대한 기계론적이고 분열된 관점인 서양 문화에서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널리 퍼진 불만족에 대한 근저에 깔린 이유가 바로 세상에 대한 기계론적이고 분열된 관점 때문이라고 보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자유로운 동양적인 방법으로 향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요가 쪽이라든지 중국의
그래서 지금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큰날 동양 사상은 어떤 중국의 어떤 하나의 독창적인 생각이다, 사상이다 생각하고, 동양 어떤 동양의 대표적인 사상이다 생각하고, 모든 자체를 어휘도, 자, 무의도 우웨이 이렇게 표현하고, 무의라는 말이 영어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란 말도 색즉 시공할 때 공도 쿵 이렇게 발음 그대로 써놓고, 그 다음에 음양도 인양 이렇게 써놓고, 그냥 중국식 발음대로 그대로 써놨습니다. 자, 세상의 기이런 분열된 관점 때문에 보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동양적인 방법으로 행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 통합적인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라는 그 자체를 중국에서 나왔죠. 근데 그 문화를 포태시킨 것은 누구냐? 이 한반도에 사는 바로 우리라는 얘기죠. 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저희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애들 엄마도 중국어 참 잘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중국어도 시키면 엄마 아버지가 저 중국어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국 그 은퇴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들 중국어를 가르치게 좀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 우리나라에는 중국에서 쓰지 않는 한자가 굉장히 많다. 근데 그 한자는 옛날 왕실에서 쓰던 한자다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더 확신하게 되었죠. 그때가 애들이 20, 30년 전이니까 제가 고운물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중국의 왕실은 그 자손들이 바로 이 땅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자라는 것은 전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문화의 핵심은 바로 한반도,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운물을 풀이할 때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고운물을 풀이하면 중국어로 풀이가 안 돼요. 우리말에 들어가야 정확하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것도 경상도 말. 그러면 진시황 그때 진나라 사람들도 아마도 지금 쓰고 있는 경상도 말을 쓰고 있지 않았나 이게 추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근문식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기 황제조하고 염제신동식은 말 자체가 틀렸다고 이렇게 구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황제족들은 굉장히 투쟁하고 싸움하고 이런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신동식 쪽에서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왕 한 번 하고 니네 왕 한 번 하고 해가지고 평화롭게 살자 해가지고 고조선이 생긴 거죠. 자, 고조선은 이 나라를 고조선으로 취합니다 딱 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 조선이란 말은 전후 고양시 때 조자가 생기고 그의 아들인 고뇌에서 선이 생기죠. 그래서 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도 전에 한번 이제 강의할 때 유튜브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근문식에 나온 내용, 글자가 어떻게 변형을 하고 그 모습을 전혀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통합적인 생각은 바로 이 한반도에 있죠. 동양 사상의 근원을 제공했던 우리에게 그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근문신고는 우리는 1988년도에 손남자 선생님이 처음으로 인사동에서 그 책을 접하시고 연구를 하게 되셨고, 그 전에 8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엄청난 공부를 했죠. 엄청난 공부를 했고, 이미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중국놈이 어떤 놈들이다, 어떤 족속이다, 이런 사실을 아니까 중국놈들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쟤네들이 저렇게 막무가내고 저렇게 인류애적인 생각이 없는 애들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참모들이 많기에 그것을 알고 중국을 저렇게 부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다 그것도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향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역경의 잠을 구하거나 요거나 다른 명상의 형태를 행하는 사람들은 뚜렷한 표를 내는 반과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만 동양적으로 70년대를 해왔는데 이제 거기서도 우리 지난 그 선전에 나온 어떤 생각은 뭐냐? 가을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을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쓴 거예요. 자, 터닝 포인트 쓸 때, 그 터닝 포인트 이제 이게 뭐냐? 타워 피직스의 후편이죠. 터닝 포인트 맨 앞에 딱 뭐가 나오면 쥐레복개가 나와 있습니다. 쥐레복개는 예전에 많이 얘기했으므로 또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특히 과학, 특히 물리학은 현대기술이 모든 죄악에 책임이 있고 상당히 부재하고 협착한 학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 물리학을 통해 현대 기술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인간 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고 사람이 어떤 사소한 일, 조그만 일에 하지 않고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내주었죠. 굉장히 이로운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술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현대 기술을 통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일까 무기가 개발되고 이건 나쁜 측면이죠. 그러니까 과학이나 기술은 뭡니까? 선적인 면도 아니고 악적인 면도 아니고 선악 두 개는 다 가져 있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걸 본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동양사상적으로 근접을 하게 된 거죠. 이 책은 동양지혜의 정신과 서양과학 사이의 본질적인 조화로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과학에 대한 인상을 좋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프라 이분이 쓴 거 보면은 완전 도인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나중에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영어 이제 문자가 나오는 게 영어 이제 단어가 나오는 게 있어서 그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각을 enlightenment, 갑자기 깨달은 또는 각이라는 것을 appearance of awareness, 인식의 나타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체를 각이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enlightenment 또는 appearance of awarenes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보세요. 물리학이 또는 정신적인 지식과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마음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자, 마음에 대해서 자꾸만 인식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찾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양의 사상을 공부하려면 중국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공부해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분석적으로 보면 주요를 봐도 우리말로 되면 한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영어로 딱 돼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보기 쉽습니다. 자, 이거 얘기할 때 처음에 1번은 어떤 제목을 안 적었어요. 근데 2번은 다 보면 knowing and seeing. knowing and 아는 것과 보는 것. 자, 이거 영어를 배울 때 가장 나오는 게 투정사 용법해야 돼. to see is believe.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knowing and seeing. 아는 것과 보는 것. 자,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 사이에 잘 썼네. 유사점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는 현대 수학이 아주 세밀한 언어로 표현되는 정밀 과학과 주로 명성에 기초하고 그들의 통찰력이 말로 주고받을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정신적인 훈련 사이에 어떤 비교를 할 수가 있었다. 자, 이런 자체도 수학적 언어로 표현을 해요. 대단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정신적인 훈련은 자, 우리 동양에서는 명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명상하고 어떤 주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좌선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천시대, 봄, 여름 시대에 하는 수행법이고, 이제는 가을시대 말로 주문으로 기운을 얻는. 자, 지금 인간은 이미 인준시대 됐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어떤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천재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그 GDN에서 글로벌 디펜스에서 우리가 중국 뽀개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뽀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사실대로 되지? 저도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귀결되는가. 자,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고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방송을 보지는 않겠지만,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겠지만, 문재인이 아주 그냥 겁날 거예요. 자, 정신적 훈련의 봄, 여름, 즉 양의 시대는 음적인 훈련이 맞았지만 가시에 접어드는 음의 시대는 양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양적인 훈련 소리로 해야 돼요. 지금 인준시기 때문에 말이 바로 주문이 되니까 말을 진짜 잘해야 돼요. 이제 그겁니다. 자, 말 입조심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비교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지식에 대한 과학자들이 내린 정의와 동양 사상이다.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이게 나중에 보면 75년대 뭐 인도의 요가라든지 불교 사상이라든지 인도 불교 사상이라든지 그다음 도교에 대해서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유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유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이제 범위 이제 타워 피직스의 이제 내용 점차적으로 나가는 거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비유를 위한 틀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 어떤 종류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앙코르 와트나 교토에서 온 불교 수도승에서나 옥스퍼드나 버클리 출신이 물리학자에게 지식에 의한 같은 것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공론에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철저하게 묻고 대답하고 어떻게 우리가 관찰하고 묘사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봐야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험적인 데이터, 질문, 이론과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 경전, 고대 신화 혹은 철학적인 전문 서적으로부터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보십시오. 고대 신화는 신이라는 말 자체가 누구를 말합니까? 염제신농씨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신화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의 이야기고 그 얘기를 여기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도 다 그분에 대한 또 스칸디나 반도 그쪽에도 신화가 북유럽에도 인디안에게도 다 그분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철학적 전문서적부터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 이 장에서 두 가지면 관련 지식의 본질과 이 지식이 표현한 언어를 분류하려고 한다. 자,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공부를 제대로 못합니다. 언어에 대한 지식, 우리말은 바로 천지인, 바로 그걸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말 자체가 천지를 울리는 그런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말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한자라든지 영어는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역사가 지난 동안 인간의 마음은 이 마음은 뭐입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마음이죠. 또 가슴속에 있는 마음, 뭐입니까? heart라고 그러죠. 자, 이 마음은 이 머리로 통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heart는 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은 heart로 표현하죠. 이것은 이 만약에 저 마인드 이 살아갈 때 마인드로 살아가면 내가
뭐냐, 떡볶이 사줬으니까 쟤는 나한테 아이스크림 사줘야 돼. 이런 게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트로 살아가게 되면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버리죠. 그렇죠? 지식이 두 가지 종류나 의식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이성적이고 직관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전통적으로 각각 과학과 종교에 관련되어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서양 연구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선호했기에 지식에 대한 직관적이고 종교적인 유형은 자주 평가절하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종교적, 그러니까 이 종교란 것도 감성적으로 보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긴 거죠. 자, 이 서양인들이 보면 그 점은 동양인들이 많이 배워야 하죠. 이에 반해서 전통적 동양적 태도는 일반적으로 그 반대였다. 동양과 서양의 큰 마음, 마인드죠. 이 마음을 표현할 때 나 정신을 표현할까? 근데 마음으로 이게 딱 나와 있더라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로 알게 된 지식에 대한 다음적인 두 가지 입장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걸 알 수 있다. I know that I know nothing. 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얘기고, 중국의 노자는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최상이다. Not knowing that one knows is best. 여기서 끊어지고 is best죠. 그렇죠? 사람이 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최상이다. 이런 얘기죠. 동양에서 지식이 두 가지 종류의 탓으로 돌리는 원인은 특히 흔히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에서 온다는 것이다.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운명이 정해집니다. 그것이 성명학이죠. 자, 지금 우리나라 땅에 있는 지명들 다 그 이유와 뜻이 있어서 그 지명이 이루어졌겠지만 그 지명대로 다 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붙인, 사람이 붙인 그 이름이나 지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에서 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파니샤드는 고상하고 천한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천한 지식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천한 지식은, 그러니까 여기는 고사하고라고 했는데 higher 쓰고, 천한 지식은 좀 낮은 lower, L-O-W-E-R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사하고 천한 지식에 대한 천박한이 아니라 좀 단계가 낮은, 그러니까 형이 하학적인, 그러니까 여기는 형이 사학적인 이런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지식에 대해 말하고 있고, 천한 지식은 low, knowledge, 그렇죠? 그러니까 천한 지식은 low, 낮은, 여러 가지 과학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고상한 것은 뭡니까? 하여는 정신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어떤 지식과 연관되어 있고, 천한 지식은 육체적인, 우리 과학적인 것은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이 몸에서 천박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low knowledge라고 본 거죠.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어차피 이 세상 천국이 이 땅에서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건설이 되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물질을 떠나게 되죠. 자, 사람이 자기가 없는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경우인데 그것이 추구가 되면은 또 다른 것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과학과 연관되어 있고 고상한 지식은 higher knowledge, 이제 종교적인 깨달음과 관련시키고 있다. 아까 말해서 깨달음, awareness. 자,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깨달음 딱 하면 각자. 그러니까 깨달을 각자로 딱 쓰지 않습니까? 근데 깨달을 각은 영어로 표현할 때 정확히 enlightenment. 갑자기 밝게 하는 거예요. 밝아지는. 근데 그 자체를 더 나눠서 표현하면 pureness of awareness. 그러니까 깨어남이 나타남. 자, 표현 자체가 이미 알고 그 단어를 택해가지고 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되죠. 과 관련시키고 있다. 불교도들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진실에 대해 말하고 있고 또 조건적인 진실, 아주 깊으면서 막연한 진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도 사람들은 공간적인 개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시간적인 관념이 없죠. 자, 걔네들은 인도 사람들은 자 미륵 좀 보는 탑에서 옷깃 쓰실 때 이 옷깃이 그 탑이
탑에 오케이 시킬 때 오케이 시키는 것이 이게 완전 다 다를 때까지 그때 지나서 미륵 존부이 오신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지식을 내서 말하고 있죠. 어떤 불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와 반대로 중국 철학은 직관적인 이성적인 듣기 좋은 말로,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컴플리멘트라고 나왔는데, 컴플리멘트 칭찬하는, 또 무료라는 얘기죠. 무료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듣기 좋게 하는 말을 하는 본성을 강조하고, 중국 철의 근본을 형성하는 음양으로 그들을 나타낸다. 자, 보세요. 음양은, 자, 음이 좋은가 양이 좋은가 말할 수 없죠. 음양이 같을 때, 근데 균형을 이룰 때, 이게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게 들리는 말을 하는 거죠. 어떤 편벽되지 않게 말하는 그 얘기를 컴플리멘터리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아주 참 언어 선생이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좋게 들리는 말을 하는 칭찬은 철학인 도가 육아는 고대 이미 지식이 두 가지 종류를 발전시켜 왔다. 자, 이 두 가지 지식은 intuitive 직관적인 거하고 abstract 추한 rational rational knowledge 그러니까 이성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abstract knowledge 그러니까 추상적인 지식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하는 이야기를 또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